예, 경찰하고 검사하고 판사 그 비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뭐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그 금천구 독산동에서 음악을 했는데 술집 업주하고 잠깐 다투는데 업주가 친구들과 동생들을 불려서 죽여버린다고 전화를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싸운 시간이 경찰 출동 기록을 보니까 11시 30분이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 술집 업주 후배, 그리고 애인, 그리고 동업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술집 그 술집 업주 후배가 나를 진정을 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집으로 간다. 그랬더니 그 동업자인 여자가 나를 팔을 붙잡더라고.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난 여기 있으면 맞아 죽는다. 해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독산당 20m 도로에서 술집 업주 일행들하고 마주쳤는데 업주가 일행들에게 야, 저 새끼 다 죽여버려라 해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붙었는데 경찰차 2대가 왔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응? 근데 나중에 내가 사건 기록을 보니까 지들이 보냈다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내가 사건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싸움이 끝나고 술집 업주 후배랑 같이 가게를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그 자리에 그 동업자인 여자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싸웠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상황 설명을 하고 있던 중 술집 업주가 들어와서 지금 친구들과 동생들 오고 있으니까 오면 죽여버린다 하면서 우통을 벗으니까 몸에 분신이 나와서 내가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업주가 그 다음날 조원병원에서 보자 그러길래 이게 좀 아니 좀 그 다음날 가게에서 3시에 보자. 그래서 내가 문자로 그 후배들 그 목소리가 걸려서 5시에 보자 내가 문자를 보내고 가게로 가는 도중 가게로 오지 말고 조원병원으로 와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조원병원 원장이 술집 업주하고 형동생 사이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가게 단체로 2번을 술 먹으러 왔는데 조원병원장이 업주가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손님이다 하고 소개를 시켜줘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깡패 2명을 불러서 나한테 전치육지 나왔다 치료비를 줘라. 그러니까 그 중에 깡패 1명이 우리 형님이 치료비를 주라니까 줘라. 그리고 또 깡패 1명은 서로 좋게 끝내라. 그랬어요. 그러더만 그들이 조금 있다 가고 나서 술집 업주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당직이냐 비번이냐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어서 이건 경찰하고 통화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자리에다가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오히려 업주가 나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형사 2팀장
뭐 경찰이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본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승열이라는 사람한테 조사를 받는데 내가 팀장한테 조사 받는 것도 이상하고 술집 업주도 같은 박씨고 그 형사 입팀장도 같은 박씨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지금 몰라도 유착관계가 이건 술집하고 경찰들하고 유착관계가 다 전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난 안 받는다 했더니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유착관계가 없다 그냥 받으라.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고소 내용이 내가 가슴을 4~5대를 때리고 술집 테이블을 들어 넘어져 있는 걸 저를 때리는 걸 지가 팔로 잡고 그 자리에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자 내가 뒤에서 쫓아오는 걸 보고 마침 지인들이 보고 말려주었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승열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술집 테이블을 갖다 서로 마주 앉아 있는데 어떻게 가슴을 4~5대를 때리냐. 그리고 내가 무슨 힘으로 술집 테이블 드냐. 그리고 내가 술집 업주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쫓아가느냐. 112 신고 내용을 갖다가 확보를 해보면 알고 그 다음에 그 가게 안에 있던 술집 업주 후배 그 다음에 동업자인 여자 그리고 당시 그 싸웠던 사람이 약 4~5명 되니까 그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업체 통화 기록을 조사해 주어라. 그러면은 다 나온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사도 하나도 하지 않냐고 오히려 박승열이가 나에게 도로에서 싸운 걸 CCTV를 확보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조사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내가 국민신고에 박승열에 대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금천경찰서 서장 홈페이지에다 내가 글을 올리고 그랬더니 약 한 2달 있다 한 2달 정도 있다가 청문감사실에서 나를 내가 청문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 그랬더니 청문감사관실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은 담당 경찰을 바꾸는 밖에 없다. 우리도 청문감사관실에서 계속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나중에는 파출소도 가고 그래야 된다. 뭐 우리가 수사 조사 권한은 없다. 그래서 말없다고 해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나중에 강력호팀 이승으로 바뀌었어요. 담당이. 그랬는데 술집 업주가 내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거 어떻게 알고 남자 2명을 내가 일하는 업소에 보내가지고 글을 내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하고 내가 그 다음날 금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가는 도중에 퇴근하는 강력 5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다. 내가 이승호에게 이야기하면 지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근데 이승호가 강력 5팀 이승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이승호가 사건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걸. 근데 내가 이제 이승호하고 통화한 내가 녹취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술집 업주가 그 사람들 보낸 거 문자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응? 통화를 녹취를 해가지고 내가 문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나중에 내가 정식 재판 청구해서 사건 기록을 보니까 박승열이도 마찬가지고 수사보고에 이승호도 마찬가지고 수사보고에 폭력행위 등 단체 등이 공동상해라고 수사보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난 뭐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지 일반인들은. 근데 그러다가 남부지검 709호실 검사 이미경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조사를 술집 업주하고 나하고 둘이를 받았는데
이미경이는 옆에 있었고, 검사 이미경이는 그 다음에 여직원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노석균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노석균이가 나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CCTV를 확보해오라 그러더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 억울한 상황을 내가 검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검사가 이렇게 경찰들 어떻게 해줄 줄 알았더니만은, 근데 오히려 이미경이도 아무 소리 안, 검사 이미경이도 아무 소리 않고, 근데 술집 업주는 조사를 받는 데서 나한테 야 사이코다 또라이다 나한테 수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칼을 재지를 않는 거야. 그 이게 뭐가 이상하구나. 근데 지금 추리를 해보면은 조원 병원장이 전에는 검찰들도 다 유착관계가 있었으니까 지역 유지들하고 조원 병원장이 힘을 이건 100% 이건 쓴 게 아니야. 이건 분명하다 내 생각은 이제 그러는데 근데 내가 그 어떻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갖다 다 이야기했더니 검사 이미경이가 다른 것은 다 조사도 뭐 경찰 출동한 것도 그냥 간 것도 조사를 해줘라. 그랬더니 그것도 조사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자 2명 보낸 거 조사도 하지 않냐고. 그리고 술집 업주하고 그 싸운 자하고 그 둘만, 나머지는 빼고 둘만 벌금 150만 원, 나 150만 원을 검사 이미경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데 이거 그래서 내가 약이 올라서 내가 12일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한국을 하러 남부지검 민원실을 갔더니 민원실 직원이 이건 한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30일 이내는 한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랬더니 이건 안 된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와서 한국을 할 수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더니 판사 정수진이가 내 사건 읽어보지 못했다 나한테 사과를 했고, 자기는 솔직히 수많은 사건을 다 읽어보지 못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법원 사이트 남부지방법원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또 약식명령은 판사 황보승혁이가 내렸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지? 근데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탄원서를 내고 했더니 판사 정수진이가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는데 박중욱이라는 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조사를 받았더니 오히려 이 자식이 나를 조사를 박중욱 밑에는 사무장이 나를 갖다가 조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되냐? 거기서 3시간을 갖다가 조사를 받는데 좀 이따 누군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더만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자기가 변호사인데 나를 만난 것도 성공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수사기관은 꼭 껴본다고 소를 취하하라. 그럼 벌금이 줄어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 박충호 그놈한테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해서 난 못 참겠다. 그 변호사 이름이 홀소리냐? 나를 변호를 해줘야지. 그랬더니 막 야가 나한테 막 짜증을 내고. 그래서 다음에 재판받으러 딱 갔더니 변호를 안 하고 박충욱이가 앉아서 선처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그냥 앉더라고. 근데 판사 정수진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나는 난 이대로는 난 못 넘어간다. 난 저런 변호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또 다음에 재판 날짜가 또 잡혔는데 재판을 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연기 신청을 했더라고 변호사가. 그래서 왜 연기 신청을 했는 거 봤더니 변호사가 집안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연기 신청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이것들이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쇼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왔다 갔다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소를 취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재판부에다 전화를 하니까 판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 판사 정수진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외국 유학 갔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판사 황혜민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황혜민한테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변호사는 필요 없다, 그냥 나 혼자 하겠다 그랬더니 또 국선 변호사를 최재욱이라는 놈만 붙여주는데, 서류가 날라와서 국선 변호사 무슨 서류가 날라와서 그쪽으로 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없는 전화번호예요, 사무실이. 그래서 뭐 이상하다 그거가지고 나도 뭐 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있더니, 그때 내가 의정부에 살았었는데 재판 2, 3일 남겨두고 최주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지금 여기 강남인데 지금 올 수 없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느냐, 거기다 전화해도 전화도 없는 전화번호고. 그래서 재판 당일에, 그러면 최재욱이가 재판 당일에 그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재판 2시간 전에 보자 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최재욱이 이놈이 나에게 계속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래서 나는 합의를 안 한다. 합의를 하면은 벌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못 오겠다 하고 딱 법정을 딱 시간 돼서 법정을 딱 들어가니까 우리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 다 와가지고 느닷없이 막 증인 선서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최적의 이놈도 나쁜 놈이지.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일부 우리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냐고. 벌써 이제 우리끼리만 판사 황혜민하게 재판을 받는데, 이들이 다 위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재판이 끝나고 유증죄로 내가 금천경찰서에 고소를 하니까 경제팀 김상규에게 조사를 받는데, 김상규가 3명은 조사하고 2명은 지방에 거주하여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다 같이 묶어서 무혐의 처분했더라고. 검사 김기휘도 무혐의 처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내가 좀 이제 약간 법을 조금 알아놓으니까 내가 대질신문하고 112 신고, 그리고 술집 업주 통화기록 조사해주고, 그 다음에 현장감정 해주어라. 그랬더니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왜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2심 재판을 하는데, 2심 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조영건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뭐 이 사람도 별 말도 없고, 이제 그걸로 그냥 벌금으로 그냥 끝났는데, 뭔가 지금 계속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 하니까, 이게 형사소송법 제11조 사건이고, 술집 업주랑 그들은 다들 보니까 내가 이제 사건 기록을 내가 처음에 변호사였던 박중욱이한테 사건 기록을 나한테 좀 복사 좀 해줘라 하고 딱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다 2회 이상 전과자고, 그러면 그들은 상습범이고, 검사 이미경 공소장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고의범이고, 그 공소장에 공동상해라고 써져 있더라고. 그럼 이게 폭처법 제3조 1항 사건이고 일사부재리에서 각각의 범죄가 다 다른 건데, 그럼 이들은 법원 조직법 제32조에 의해서 1년 이상 유기징역 사건이니까 합의부 사건이고, 애초에 그 다음에 술집 업주가 나를 고소를 했으니까 형사소송법 제11조 사건이고, 그럼 이게 국민참여재판 사건이더라. 그럼 변호사들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국선 변호사, 검사, 판사, 대법원 판사까지 다 짜고 쳐버린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서도 사건을 갖다가 국민참여재판으로 둘러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근데 그때만 해도 나는 이제 모해이중이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모해이중을 했더라고. 그때만 해도 내가 유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해이중은 공소시가 또 10년이 남아서 또 내가 또 다 그들 내가 다 고소를 했더니, 신보 경찰에서 또 말장난을 하고, 수사심의계 너도 또 말장난하고, 불기소 송치 유서를 너도 또 말장난을 하고, 내가 언론에 각종 언론에 다 내가 사건 제보를 해도 누구 하나 보도하는 놈 하나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공수처에다가 판검사를 다 고소를 했는데도 또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 검찰로 보내가지고 검찰에서 또 다 무혐의 시키고. 그래서 내가 이들을 상대로 중앙법원에 국가소송을 내가 검사, 판사, 경찰까지 다 국가소송을 하니까 또 중앙판사들이 무변론으로 다 패소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대도안은 민법 111조 해가지고 나한테 법원 보강금을 내라 그러고. 지금 상황이 지금 그 대법원까지 가니까 심리불속행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익산 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관련자들도 다 죽고 경찰하고 검사가 사건 가지고 장난을 했는데, 내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도 다 있고, 내가 사건 기록도 내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사 이미경을 상대로 국가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또 사건 관련자들을 다 증인으로 받아줘 그거 녹취록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강력 5팀 이승우를 상대로 국가소송을 걸어서 또 증인으로 받아줘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사건 관련자들.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메일이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보도는 자 하나 없고. 그래서 내가 내 사건을 갖다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얼마나 웃기냐면, 국회 법사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다 보냈는데도 이게 누구 하나 이걸 보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두 번 다시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응? 그래서 이 공수처도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이 뉴스에서 보면 뭐 공수처 이거 다 결국에는 검사들하고 짜고 쳐가지고 언론에서 해가지고 공수처 유명무실해 갖고 공수처도 없애려고는 작정이고, 결국에는 중수처가 이게 답이고, 법을 빨리 바꿔서 검사는 그냥 기소만 하는 자로 사무직으로 이건 만들지 않고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사건을 일반인들한테 멀리 알려가지고 공유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알아가지고 이 우리나라 경찰, 검사, 판사 이 썩은 걸 완전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들도 모든 국가소송은 배심원 재판을 해야 판사가 사건 가지고 장난을 하질 못해요. 이게 보니까 판사도 헌법 103조 때문에 검사도 기소 수사 지 맘대로 할 수 있지만은 판사도 아무렇게나 재판을 해도 되더라고요. 헌법 제 103조 때문에. 근데 2심이나 3심도 검사들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가 있지만 판사들도 거기서 또 끼리끼리가 있고, 넓게 보면은 이것들은 다 학교 선후배고 연수원 선후배고 변호사에서 서로 처먹고 사는 악어새 관계더라고. 이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인간 쓰레기 집단이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던 전에는 오직 했겠냐고. 그냥 말 한마디로 돈을 수십억씩 버는 구조 아니냐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2번 다시 나같이 억울한 사람 없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고, 혹시라도 내 동영상을 보고 뭐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갖고 나도 국가소송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은 나한테 연락을 주시고 나한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하는 방법을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그래야 이 얼마나 우리가 경찰, 검사, 판사가 썩은 걸 갖다가 알 수 있는가. 완전 뱀새끼. 재판을 할 때도 판사들이 나를 비웃더라고.